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12월 13일에 치러진 CAT 2급 문제를 풀이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이제 1교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문제 공개는 이제 어제 됐고, 이제 저한테 자료 주시는 강사님한테 자료도 다 받아서 이제 그것도 한번 싹 검토를 해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문제 형태는 제가 뭐 매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 형태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 선생님 가르친 학생분들 합격률이 제가 이 문제 수준을 보고 예상한다는 거, 이거면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원래 시험 보러 겠다고 강사가 보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거의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60% 정도 합격을 했어요. 뭐 제가 이제 주장하는 자격증 시험 합격률이 원래 30%니까 그거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높게 나온 거긴 나온 건데, 생각보다는 전 이 정도면 한 80% 나오지 않을까. 실수 좀 하고 좀 실력이 간당간당하신 분들 업무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60% 정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 문제 이제 풀면서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그 선생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틀린 부분 설명을 하겠지만, 그 많이 틀린 부분이 결국은 뭐 그림 보고 베껴 그려서 많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이건 출제자가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묘한 포인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감점이 더 증가가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은 문제는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가지가 조합된 걸로 제가 보여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에 와서 보면은 이제 메인 형태가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증육면체인데 여기가 사선 한쪽으로 이렇게 잘렸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경사로 이렇게 잘렸죠. 저게 이제 요 부분이죠. 먼저 보이는 앞쪽에 있는 형태가 이제 요거. 이 형태가 될 거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형체가 이게 될 거예요. 요 형태가 될 거고, 이제 그 안쪽에 뒤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백사라고 해서 가장 높게 올라오래 있죠. 걔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높게 올라오래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얘가 된다. 이렇게 여기가 수직으로 가는데, 이렇게 직선 긋는 거를 하고 있으면 수직에 가깝게 돼 있으면 제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으로 수직으로 돌리겠어요. 약간 여기 경사가 져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경사가 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겹친 거예요. 겹쳐서 이제 합쳐지고 요 튀어나오는 부분, 요 부분만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14도로 자른 거지. 14도. 이렇게 14도로 자르니까 잘라가지고 여기 경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직각으로 올라온 건데, 돌출 자체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 두 개 형체가 조합된 형체다. 가장 메인은. 근데 이제 그 두 개만 조합된 형태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있냐면, 앞에 형태에서, 원래 이제 그렇게 합쳐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이 얘랑 똑같이 아래쪽과 똑같이 뭐가 돼야 되냐면 수문선이 돼야 되는데 수문선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앞쪽도 이 경사를 가지고 뭐 생기는 모서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표현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2라는 깊이까지
요 깊이까지 뭐예요? 이 경사를 하고 요 부분이 파져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외형선으로 같이 쭉 일자로 이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은 숨은 선이어야 되는데 뒤에 형태만 본다 그러면 그렇죠? 교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원을 만들기 위한 이제 요거 있죠. 예, 구멍이 이제 요 각도로 요렇게 뚫렸다. 이게 어디까지 뚫렸냐를 딱 보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게 누구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결국 여기 이제 수문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 관련된 것도 수문선으로 나올 거고 얘에 관련된 것도 수문선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가 파졌다 그랬으니까 제가 아까 여기가 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파져 있으니까 얼마만큼? 요만큼만 있어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발생되는 모서리는 요 경사선 끝까지 안 와. 그쵸? 끝까지 못 와요. 못 오고 뒤에만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예요. 결국 얘가 얘란 얘기지. 이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나머지 이 구멍에 의해서 뚫리는 건 누구냐? 이 형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얘하고 얘다. 그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쟤하고 쟤다. 근데 그게 뚫린 게 어디까지 와 있다? 이 선 끝까지 와 있다. 완전히 이 형체, 요 메인 형체가 가지고 있는 두께 전체를 다 뚫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 이해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려져 있는 2D 도면을 봐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형체다가 머릿속으로 3D로 딱 그려져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설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갖고 계시더라도 시험을 보시지 않는 게 맞아요. 네가 뭔데 보라 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그냥 요령만 가지고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자격증만 따겠어라고 한다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일 거예요. 선택인데 제가 장담하지만 어차피 그분이 자격증을 뭐하러 땄냐? 일하려고 땄다. 그 실력 가지고 가서 일하면 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제가 몇 번이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여기 있는 세 개를 단순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그냥 베껴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실무에선 베껴 그린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베껴 그릴 거면 안 그리죠. 왜? 이미 베껴 그린다는 건 원본이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 왜 베껴 그려? 왜 쓸데없이 그걸 베껴 그리고 있지? 이미 도면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제작을 하면 되지. 실무는 그거예요. 베껴 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베껴 그린다는 얘기는 학습 때 CAD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형상이 제시가 돼야 되니까 베껴 그릴 뭔가를 주는 거지. 교육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베껴 그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베껴 그리는 걸 익혀야지. 그렇게 학습하면 학습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베껴 그리는 걸 학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에서 CAD 교육 가장 어려운 게 학습하는 방법은 베껴 그리는 건데 이거를 베껴 그리는 게 아닌 걸로 인지하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잘못된 거는 뭐냐? 대부분의 강사들이 뭘 가르쳐요? 베껴 그리는 걸 가르쳐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그 강사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선생님 학생 중에서 베껴 그리지 않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배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강사가 베껴 그리는 것밖에 안 가르쳐주는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베껴 그리는 거 말고 다른 걸 익힐 수가 있겠어요. 일부 강사님들 투상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공식을 쓰세요. 언젠간 투상이 될 겁니다. 언젠가 되지 않아요. 왜? 투상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투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투상이 되는 거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투상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문제 풀이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들도 투상이 안 돼요. 몇몇 분들은 이제 3D를 그려놓고 나는 3D 그렸으니까 투상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3D를 간신히 그려내야지만 투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 그 문제 풀이할 때 보면은 그 선이 어딘지 한 번에 못 찾아가지고 투상이 되는 사람이면은 뭐 선의 개수를 세고 뭐 사각으로 돌리고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지금 그냥 여기 있는 이 세 면도를 보면은 눈으로만 보면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3D로 나와가지고 끝나 있기 때문에 그릴 때
뭐 어떤 포인트를 찾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그냥 거기서 갖고 와요. 그게 투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사님,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님들 보세요. 반드시 사각형을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거 어딘지 찾아보자 해서 찾고 본인도 잘못 찾을 때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투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투상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오랫동안 경력이 쌓이면 자동으로 투상이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올해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10년, 20년, 저보다 경력 오래된 강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투상 못 하잖아요. 왜? 몇 번을 반복해도 그 사람들은 투상할 생각을 안 했거든. 투상할 노력 자체를 안 했거든. 그럼 투상이 안 돼요. 자, 실무에서 분명히 얘기지만 투상은 가장 베이스예요. 기본이에요.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투상이 안 되는 사람은 설계회사에서 필요 없어요. 그럼 그런 강사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림 베껴 그리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 가도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부터 또 서설이 길었는데 해보죠. 어제 형상은 파악을 했으니까.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 시작하면 반드시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고 그 템플릿 파일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시작해야 되고요. 거기 그 파일 오픈하면 이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라 그러고 가장 마지막에 확인 다 끝났으면 지워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워주시면 된다. 컴퓨터 갑자기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그렇고 커서 자체도 좀 끊겨서 움직이죠. 예, 많이 버벅대는 것 같은데. 영상 제대로 찍힐런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제가 뭐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해보죠. 일단은 처음에 이제 환경 설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이제 도면층부터 만들겠습니다. LA. 자, 일단 여기서 외형선, 예.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이번 문제는 가상선 안 만드셔도 돼요. 가상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 일부 학생 중에 요거를 제가 봤을 때 뭐 외형선을 외곽선, 뭐 수문선을 뭐 그런데 뷰포트를 M뷰, 명령어죠.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총 7가지잖아요. CAT 2급에서. 7가지 중 7가지의 명칭을 모두 다 자기 맘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선을 외곽선을 썼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외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외형선은 본인 멋대로 아웃, 바깥선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웃라인, 뭐 영어로 그렇게 쓴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요. 아니, 도면층은 원래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네 맘대로 해야 되는,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막, 도면층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어. 회사도 회사마다 다 도면층 다르겠어. 예, 맞아요. 회사에서 외형선 이런 도면층 안 써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외형선이 1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0번이에요, 0번. 그냥 이 0번을 외형선으로 썼어요. 그리고 1번이 뭐냐, 중심선. 예. 이름을 중심선 쓰는 건데, 도면층 이름은 1번이었어요. 숫자 1. 왜 그렇게 쓰냐? 그렇게 써야지 도면층 명칭이 짧아지고 내가 도면층을 선택할 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변형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걸 빠르게 쓸 수 있는데, 그건 그 회사의 특징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저기 CAT 2급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팀장이 자, 우리 외형선은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으로 같이 통일해서 쓸 거야라고 딱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응시생은 뭐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회사에 들어와 자기 상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왜 당신이 지정한 도면층명을 써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잘못이죠. 명령 듣기 싫으면 너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기지 좀 마세요. 우기지 마시고, 도면층은 원래 통일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규정에서 통일을 해준 거예요.
도면층 명칭은 시험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셔도 돼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볼 때 그 시험 그 안내 보면은 거기에 표가 제시가 돼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 꼭 외워서 하려고 하죠? 물론 외워서 하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근데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워서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안 외우고 보고해서 맞추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서 시험 볼 때는 그 표랑 비교해서 보세요. 왜 그 행위를 안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색상도 거기 다 적혀 있으면 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외형선은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죠.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을 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 뒤에 있는 컨티뉴어스 눌러줘가지고 이제 선 종류 로드 해줘야겠죠. 로드. 자, 와서 중심선 센터,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누르고 히든도 같이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와서 컨트롤 누르고 팬텀까지 전 3개를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거는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야 그 전에 선택한 게 선택이 취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하면 3개가 한꺼번에 로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수문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자, 확인.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선택해주고, 자, 센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선택해주고, 팬텀, 그리고 확인.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히든 2, 센터 2, 팬텀 2,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도면층 규정 약속할 때, 자, 히든 쓰기로 했어, 센터 쓰기로 했어, 팬텀 쓰기로 했어라고 약속을 했는데, 멋대로 혼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팀에서 회사 내에서 불협화음 일으키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또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 대부분 이제 좀 CAT 2급 가르치는 강사님 중에 CAT 2급에 대해서 좀 파악을 안 하고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룰로 간다, 이 시험이라는 게, 이 자격시험이라는 게. 그래놓고 자기가 실무했을 때, 나 실무했을 때 히든2 썼으니까 너네들도 히든2 써,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강사님들한테는 웬만하면 배우지 마세요. 이 강사님들은 불성실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왜냐면 본인이 평상시에 일하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강사가 됐으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기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대충 알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강사로 접근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사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강사가 저도 회사 실무를 하다가 강사를 하겠다 그랬을 때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했어요. 실무하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른 점은 뭐지? 그거 파악하느라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강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규정을 좀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 앞으로 주로 쓸 건 뭐예요? 외형선입니다. 자,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요거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선생님은 가상선으로, 잘 안 쓰는 선이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가상선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가상선을 현대도면층으로 해놓고 그리면서 일일이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내가 그냥 주로 우리가 이제 전체 X라인으로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선이니까, 정리가 안 된 선은 도면층을 다르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게요. 자, X라인, XL이죠. XL 해서, 자, 임의의 한 곳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지금 직교 꺼져 있네요. F8 눌러서 직교 키고, 자, 수평, 클릭, 수직, 클릭. 그쵸? 그 다음에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의 좌우 폭이 148로 나오네요. 그럼 이제 옵셋 148. 엔터.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자, 이쪽으로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자, 그 다음에 ESC. 선이 하나밖에 옵셋 안 됐는데요. 자, 화면을 축소시켜 보면, 그쵸? 같은 간격으로 옵셋을 합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정면도의 폭만큼 우측면도 사이에 빈 공간을 잡아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꼭 답은 아니에요. 꼭 답은 아닌데, 뭐, 적절하게 하면 돼요. 어떤 강사님은 100mm 띄워라 라고 하시는 강사님도 있고, 근데 그 100mm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쵸? 어떤 강사님은 뭐 200mm 띄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적정하게 띄우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띄워놓으시는 분들. 이게 이제 해서 진짜 아주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감점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거리를 멀리 벌려놓으면 작업하는데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냐면 그만큼 확대 축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많이 들어가요. 효율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렇게 작업하시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배치 작업하잖아요. MV 셋업 해가지고 배치 작업하는데, 거기에 내가 MV 셋업 틀을 잡으면 내가 얘를 딱 축척에 맞춰가지고 놓으면은 요 사각 박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MV 셋업 하면 이제 겉에 테두리 하늘색으로 사각 박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얘의 요 치수가 살짝 이렇게 삐져나와. 왜 삐져나와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가까우니까.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겁나는 거야. 근데 이게 삐져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여기 살짝 삐져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뭐예요? MV 셋업 요 틀을 요만큼 줄이면 되는 거잖아. 그쵸? 틀을 이걸 가릴 수 있게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아예 안 생기게 이렇게 멀찍하게 벌려놓느냐?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줄이는 거 하는 작업을 자기가 잘 못하는 거야. 저게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 아직 CAD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되게 CAD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줌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면을 거의 줌을 안 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되게 화면 좁은 곳에서 억지로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해. 왜 그렇게 하냐? 줌하면 자기가 방향성을 잃어버려. 내가 어디로 갔지? 그걸 본인이 잃어버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CAD를 아직 다룰 줄 모른다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CAT 2급을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CAD의 기능을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애당초 지금 시험을 보러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야. CAD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화면을 확대 축소, 그리고 뭐 객체를 무브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스트레치로 뭔가 좀 줄이고 늘리는 거, 이런 거 자체 작업 하나하나가 지금 다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발생 안 하게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벌려놓는 거지. 그걸 자기가 너무 잘 못하니까. 근데 그건 가장 기초적인데, 근데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CAT 2급을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일단 CAD에서 모든 기능들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거를 학습을 하고 있어야지, 왜 거기서 지금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CAT 2급 시험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내 맘대로 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막 멀찌감치 벌려놓는 사람.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치적으로 정해줘야 되니까 이 칸에 뭐 두 배수 이상 간격을 띄운다 그러면 감점. 그렇게 가야 돼. 체력적으로 한 2배수 이상 여유 공간을 준다라고 하면 그럼 감점해야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CAD 시험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엉터리들 다 들어와요. CAD 시험은 채점관의 주관이 필요해. 채점관이 봐서 얘 도면 엉터리로 정리한 것 같아. 그럼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어도 맞는 거야. 그래서 감점해야 돼. 그래야지 도면 대충 그리고 엉터리로 그리고 귀찮다고 막 대충 하는 애들 다 떨궈트린다고. 그런 애들은 애당초 접근을 하면 안 돼. 회사에 도면 그리는데 애당초 발 담그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고 과격하게 그럴 거면은 그냥 하지 마라, 때려쳐라라고 얘기하니까는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그 통계자료 보면은
젊으신 분들, 20대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죠. 예.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시청률 지금 보면은 20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빵 프로였어요. 근데 요번 주 와가지고 갑자기 한 7%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원래 한참 높았을 때 한 30% 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대가.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고 뭐 그럴 거면 때려쳐라. 너 그거 마인드가 썩어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다 떨어져 나가죠. 시청을 아예 안 해요. 젊으신 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영상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걸 옹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나 캐드 제어하는 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직 캐드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CAT 이거 공부 때려치고 일단 캐드부터 잘 다룰 수 있게 캐드 연습이나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CAT 2급 하면서 캐드 실력이 늘면 되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데 실력이 늘긴 뭘 늘어요. 무서워가지고 계속 피하는데 자기가 잘 못하는 걸 피하잖아요. 자기가 잘 못하는 걸 피하면 걔는 못 익혀요. 잘 안 되는 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제어하는 능력이 생겨요. 강사님들 뭐예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피해서 안 가르치잖아요. 야, 이거 어려우니까 난 이건 안 하고, 이건 너한테 얘기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해요? 걔는 그거 못하는 바보 돼요. 그러니까 강사가 학생들 편하게 해주면 학생들 망치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학생이 이거 익히는 동안 짜증 엄청 나야 돼요. 답답한 마음이 엄청나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사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의 여유를 정면도 폭 정도 띄워준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자, 옵셋. 자, 101. 자, 우측 면도는 101이 올라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전체 높이가 104죠? 104. 자,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자, 위로, 한 번, 두 번. 자, 그럼 이제 얘가 평면도 제일 아래죠? 아래선. 얘가 우측면도 제일 좌측선. 그쵸? 그럼 여기가 같은 포인트.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가장이 아니라 같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RAY. 엔터. 자, 여기 교차점. 클릭하고, 자, 각도 기호. 그것도 45도.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움직여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XL 엔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고 이렇게 ESC.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TR.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다 수직선 다 선택하고, 자, 여기는 전체를 다 자르고, 여기는 아래쪽만 자르고, 이거. 그다음에 여기도 아래쪽만 자르고. 자, 다시 여기서 TR 또 할 필요 없이 그냥 T 엔터. 근데 지금 제가 T 엔터를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2021 이후부터입니다. 만약에 2020 이전 버전들은 저 T하고 다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트림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트림 명령을 실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은요, 엔터 2번 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쵸? 엔터 2번. 예, 이 엔터 2번 때문에 요번에, 예, 난리가 납니다. 요번 문제. 진짜, 물론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엔터 2번 때문에, 불필요한 객체가 한 2개 정도 남아요. 이번 문제. 2개가 남거든요. 좀 심한 사람은 2개를 다 못 봐가지고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좀 덜 심한 사람은 1개 정도. 근데 그 선생님 학생들 중에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학생이 한 80%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객체가 남았다는 걸 인지 못한 학생이. 그래서 80% 정도는 거의가 다 어딘가 한 군데 이상은 반드시 다 불필요한 객체가 남아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엔터 2번을 쓰기 때문에. 그 선생님 대표적으로 엔터 2번 쓰시는 분이거든요. 선생님 엔터 2번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엔터 2번으로 가르쳐야지. 그게 수업이 편하다고. 아니, 당신 편한 게 중요해? 학생이 똑바로 하는 거에 중요한 거지. 자, 어쨌든, 자, 티치고, 그 다음에 절단부 소리를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해서, 쭉 이렇게 다 자르고, 혹시, 난 여기 이렇게 안 잘리고, 요 위에서 잘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모서리 옵션이 있어요, 모서리. 모서리가 지금 저는 연장으로 돼 있거든요. 연장 안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흔히 이제 엔터 2번 치시는 분들, 학원에서 엔터 2번으로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장 안함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엔터 2번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모서리를 다 경계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모서리 연장을 해버리면 선들이 쪼각쪼각 다 쪼각나는 경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엔터 2번을 가르치는 강사님이라고, 그래도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르치는 강사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단 모서리는 절대 연장을 안 할 거예요. 연장하면 난리 나요, 엔터 2번 치면. 예. 그거는 이제 주의해라. 그래서 만약에 제 방식 따라하는데, 전 선생님처럼 요렇게 안 잘리고 얘는 요 위에서 잘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거 자르기 전에 먼저 모서리 2를 가서, 모서리 2 엔터, 지금 연장 안함이 있죠? 이게 연장이 돼 있어야 돼요. 2인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자, T 엔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자른다. 자, 그럼 이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구역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영상을 먼저 그릴 거냐, 이제 앞에 영상을 먼저 그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영상을 먼저 못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선의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선을 그리려면 지금 이 선이 먼저 그려져야 돼요. 왜냐면 요건 요 점에서 요 각도가 기울어진 선이잖아. 얘를 먼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뒤쪽에 있는 형태, 얘죠? 얘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이제 뒤에 있는 형체를 먼저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뒤에 있는 형체. 일단 정면도에서 먼저 이 각을 잡을게요. 이제 여기 보면 64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RO, 로테이트, 엔터.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중심 회전축은 이제 요 끝점, 그쵸? 끝점 잡고, 그 다음에 바닥에 수평선은 있어야 되니까 복사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반시계 64 그냥 입력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제 요 포인트 가장 높은 데니까 뭐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딱 잘리면 되겠네? 그럼 뭐예요? 트림.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떤 형상을 형상 기반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선 뭐다? 선이 아니라 면이다. 이렇게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선이 아니라 면이다. 이면과 이면이 만났어요. 그렇죠?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모서리가 생겨요. 그럼 모서리는 반드시 다른 면도에서 선의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려지자마자 얘가 가는 거예요. F10 눌러서, 자, 극좌표 추적. 땅!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선이 여기서 누구냐? 이거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 도면을 지금 안 그리고 이 도면을 본 순간에 벌써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만 보고도 여기서 손으로 찝어라.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손으로 찝어봐라. 그러면 다 찝을 수 있어요. 도면 하나도 안 그리고. 원래 그게 도면 해독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도면 해독이.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도면 우리 작업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CAT 2급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은 뭐가 생겨야 되냐? 결국은 그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처음에 초급자부터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처음에 초급자는 형상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이 모서리 이걸 따져가면서 그리다 보면 형상이 완성이 돼요. 초급자는 그래. 투상 초급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려보다 보면 얘가 3D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구나. 처음엔 그렇게 느껴져. 아주 초급은.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그런 상태로 형상을 파악해가면서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형상이 나와.
머릿속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상이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건데, 애당초 투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뭐 포기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요거는 보냈으니까 43. 이 선의 길이가 4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LEN 토탈 T. 그렇죠? 토탈 해주고 토탈 길이가 43. 나는 저 선의 길이를 43으로 만들 거야. 어디를 짧게 해서 이쪽을 짧게 해서 여기다 마우스 같이 쓰면 짧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43이 된 거죠. 토탈 랭스의 토탈이라는 게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요 점에서 경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경사선의 각도가 몇 도? 75도. 수평선을 기준으로. 바닥에 있는 수평선이 아니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수평선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수평선은 모두 다 같은 수평선이고, 같은 수평선 상에서의 각도는 모두 다 어느 위치에서는 똑같은 각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의각이라고 하죠. 동의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해서 선이 여기에 수평선 하나 있고, 여기에 수평선 하나 있고, 여기에 수평선 하나 있고, 여기에 수평선 하나 있어요. 자, 여기를 가로지르는 이 선이 하나 있어요. 자, 아이고. 제가 키를 너무 오래 눌러가지고, 아니요. 자, 다시. 자, 요렇게 좀 띄어가면서 누를게요. 아, 이걸 5번 이상 하면은, 예. 이게 뜨네요. 아니요 한다니까. 3번만 할게요. 저렇게 많이 얘를 들고 싶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각도 같은 값. 이 각도 같은 값. 이게 뭐예요? 통일각이다. 통일각이에요. 그러니까 각도라는 개념은 어떤 이제 위치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하는데 위치하고는 각도는 상관이 없어요. 각도는 자세하고만 걸리는 거야. 그러면 평행한 선들과의 관계는 모두 같아요. 이 한 선은. 그렇기 때문에 동의각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이제 수학적인 성질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늘상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지금 이 기울어진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기울어진 선이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를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점과 만나는 수평선과의 각도가 75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야, 이 선으로부터 75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75도를 기울여가지고 걔를 무브로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브로 이동시켜서 그게 왜 꼭 들어가야 돼?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왜 꼭 무브로 이동시켜야 돼? 자, 수평선을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동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안 하려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해야지. 얘를 돌려주면은 요 끝점을 가지고 돌려줄 수 있고 저기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동은 안 할 거 아니야. 왜 꼭 무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뭐예요? 얘 가지고 이제 R5. 아이고. R5 해서 자, 선택하고 여기서 요 끝점을 가지고 자, 복사 C로 얘는 써야 되니까 돌려주고 75도. 저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5.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EX. 연장해줘야 되니까. 자, 얘하고 얘. 연장해야 되는데 제가, 얘를 선택했어. 거기까지 연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왜를 선택했겠냐? 얘는 트림에 써먹으려고. 왜냐면 이게 위쪽을 날려야 되거든. 지금 익스텐드를 했는데 왜 트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트림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하면 뭐가 돼요? 익스텐드가 돼요. 익스텐드 명령 실행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하면 뭐가 돼요? 트림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쉬프트 키 안 누르고 딱 클릭을 하면 엔터 해서 끝내고 쉬프트 키 안 누르고 클릭하면
여기까지 연장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익스텐드니까 안 되네. 지금 안 된다고 금지 표시 나오잖아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뭐가 돼요? 트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림을 쓰든 쉬프트를 쓰든 트림을 쓰든 쉬프트래. 트림을 쓰든 익스텐드를 쓰든 그렇죠? 내가 이제 트림과 익스텐드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경계들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쉬프트 키를 활용을 해서 트림과 익스텐드를 전환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거 강사님들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필렛 쓰면 되잖아. 필렛은 뭐예요? 익스텐드와 트림을 동시에 해줄 수 있죠. 왜? 익스텐드 하면 트림까지 되니까. 근데 우리 여기 잘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트림이면 뭐예요? 여기도 트림이 아니라 필렛이면 이것도 되잖아요. 그럼 필렛으로 양쪽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 여기 잘리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그래놓고 EX로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EX로 잘 연장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강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익스텐드로 연장해.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학생들은 저렇게 되잖아요. 그냥 라인 해가지고 여기 그려버립니다. 자, 이러는 순간 뭐예요? 이 선과 이 선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 그냥 마우스로 선택 안 하면 모르는데요. 몰라도 감점입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한 선은 무조건 한 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진다? 그러면 선 연결 틀림이에요. 감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EX 해가지고 자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자, 엔터 그냥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클릭 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한꺼번에 처리되죠. 자, 그리고 나면 뭐예요? 아까 설명드린 건 똑같이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서 이모서리. 그쵸? 그럼 가이지 뭐. 이렇게 갔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모서리가 하나 더 있죠. 이면하고 만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죠. 그래서 이모서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서 뒤에 있는 형상은 어디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트림 끝이에요. 정리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든 이 형상 가지고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어디까지 있냐? 요 끝에서 46까지. 그쵸? 46까지는 없고, 요 앞에서 46까지는 없고, 그 나머지 뒤, 101에서 46을 뺀 나머지 공간만큼 요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래요? 옵셋. 자, 46.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트림. 자, 여기가, 잘렸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와서,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상부에 있는 이 모서리는 어디서 끝나요? 트림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바닥선도 원래 이제 여기서 끝나겠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린 덩어리가 이 덩어리야.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누구예요? 이 덩어리가 지금 이 덩어리. 그 덩어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덩어리야? 이 덩어리예요. 그럼 이거를 그리는데 내가 이제 이 선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고민한 적 있어요? 이 선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고민한 적 있어요? 치수가 하나도 안 주어질 거잖아. 이 선을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고민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찾아? 제가 찾는 거 봤어요, 저거? 지금 저 세 선, 치수 안 나와 있는 선인데, 저 세 선 어디서 갖고 올지 찾는 거 봤냐고요. 그거 보신 분들 계세요? 근데 학원 강사님들 맨날 찾죠? 유튜브 지금 올리고 있는 강의하시는 분들 맨날 찾죠? 사각형 돌리고 맨날 찾죠? 왜 찾아요? 이해를 못 하거든.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를 해야지 안 찾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투상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투상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설명,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나는 되는데, 난 투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형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지. 사각형을 돌려서 찾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 형상 기준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투상을 가르치는 거야? 투상 안 하고 있잖아. 공식 때리고 있잖아. 변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완성합시다.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 14도가 기울었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뭐예요? 14도 기울어줘야지. R5. 자, 선택하고 어디? 요 끝점 잡고. 14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4도 14.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할까요? 자, 얘하고 얘만 선택되면 되나? 얘까지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 늘려주는 건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를까요? 휴 잡아서 이렇게 탁.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잘려 나가잖아. 잘려 나가면서 뭐예요? 상부에 제일 높은 포인트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쭉 이렇게 쳐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이 Y지. 와서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면 여기야. 제일 높은 요 점이 여기고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제가 이제 끊어서 그렸는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떨어져야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수직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누가 봐도 눈으로 봤을 땐 수직선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울어가지고. 저기 각도도 안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저게 기울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그 학생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누누이 뭐라 그랬니? 그림 베껴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림 보고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저 선이 왜 생겼는지 형상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저 선이 수직선이 아니고 기울어진 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증명이 된다. 너는 뭐야? 저기 있는 그림만 보고 그림이 똑같이 다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원형이냐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는 도면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을 해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낙서하고 있는 거다. 남이 그린 만화 그림체 베껴 그리듯이 그냥 베껴 그리고 있는 건데 너는 너 눈에 발생되는 그 착시 현상 때문에 도면을 해독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는 사람이나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눈에 의한 착시 현상 이거 똑같은 사람인데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착시 현상이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 말려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면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다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도대체. 도면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형상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도면은 100% 정확하게 형상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100% 정확하게 형상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즉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야. 근데 지금 학원 강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림 베껴 그리게 가르치고 있잖아. 즉 뭐예요? 도면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 학원 강사님들이. 사각으로 돌린다. 저 한쪽 끝에서부터 선의 개수를 세고 점의 개수를 세가지고 맞춰라. 이거 CAT 2급 가르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트립.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은 더 이상 필요 없죠. 델리트 지워주고, 땄으니까 이 선도 날려주고.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상부에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쵸? 그럼 뭐 여기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뭐야? 수평하게 쭉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여기서 이 포인트까지 수평하게 쭉 와.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야. 다운에서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와. 그럼 다운에서 어디까지가? 이쪽까지 가. 그쵸?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왔을 때가 뭐예요? 바닥이잖아. 바닥이고 거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단지 이제 이 영상은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뭘로 바뀌어요? 숨은 선으로 동식을 바꿔줘야겠어. 내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뭐야?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선인 거야. 여기에 숨은선으로 돼 있어서 숨은선이 아니야. 내가 저 부분을 그렸는데 저게 내가 생각했을 땐 가려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숨은선인 거야. 저게 숨은선이냐 뭐 중심선이냐 뭐냐는 그 선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옆에 있는 그림에 숨은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숨은선으로 하세요는 애들 장난쳐? 그건 뭐야, 결국 베껴 그리기 하고 있잖아 또. 근데 강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옆에 숨은선으로 돼 있잖아. 여기 숨은선으로. 미치고 환장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양아치도 그런 쌍양아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뒤에 있는 형상의 전부예요. 거기에 이제 앞에 있는 형상이 겹쳐지는 거지. 이제 앞에 있는 형상을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형상 잡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22. 그쵸? 요 손 옵셋 시켜주면 되네. 그쵸? 옵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럼 뭐예요? 여기에 요 모서리가 있어. 그쵸?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그래서 얘가 쭉 해서 와요. 와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갈게요. 물론 요 끝까지 안 올 텐데 아직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형상이 어디까지 온다를 정리를 안 했잖아. 일단 이렇게 올게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선은 없잖아. 누군지 모르지. 모르는데 상관없죠. 왜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쪽 끝에 이쪽 면에 요 끝면에 있는 요 모서리잖아. 그러면 보나 마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있는 형상들이 죄다 얘를 가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그러게 뭐예요? 숨은선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숨은선 끝나는 데는 아직까지는 잡기 어렵겠네. 잡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체 높이 뗍시다. 높이 떼면 높이 여기 나와 있죠. 82. 그죠? 요 앞쪽으로 통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은 82다. 어떻게 돼요? 옵셋 82. 이렇게 높이가 결정된다. 그럼 이제 요 높이까지 오고 이제 얘는 합쳐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툭 하고 잘려요. 요 상태로 이제 정리까지 하면 여기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는데 일부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더 들어오겠지. 그 거리는 이제 딴 데서 찾아야겠지. 그거고 요 높이가 그려졌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오면 되겠지 뭐. 탕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자, 얘가 앞에 있는 형상이잖아, 얘가.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뒤에 있는 형상이다. 그쵸? 그러면은 얘 아래쪽에 이 선과 이 선은 뭐가 돼야 돼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숨은 선이 돼.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수정. 이렇게 하고 자, 방금 전에 제가 저렇게 한 것 중에
쓸데없는 짓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지금 요걸 전체를 다 수문선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요 아래쪽에만 수문선이지 전체가 수문선이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요? 실제 저도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여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끊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설명하려고. 원래 지금 정리된 형상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계적인 형상이라고 해요. 어떤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 단계에 존재하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상들을 도면을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분석해가면서 그리면서 그 단계 사이에, 지금 단계까지 오면 형상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것들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실무적 개념에 가게 되면은 뭐 공정도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단계적인 형상의 변화를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는 능력이 늘어나냐면 추상을 잘하는 능력이 늘어나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원 강사들은 안 가르치죠. 사각이나 돌리고 있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 형상 정리 끝났고 다 끝났으니까 뭐예요? 이제 요 두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4. 그러면 이제 44,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수평선 없는데 44 어떻게 뜨나요? 근데 얘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LEN, DE, 마이너스 44. 해서 얘를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제 원래 있던 포인트에서 44mm만큼 짧아진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쭉 가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그러면 여기서 결정 났죠. 요 44, 요 선.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요 선.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4가,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그쵸? 얘가 정리가 되면 트림. 여기서, 여기가 잘리고, 얘도 잘려야죠. 왜? 얘는, 이 형체에만 있는 거고. 그쵸? 이모소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오면 딱 요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랑 합쳐진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이제 요 합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결국 이제 요 사이, 요 중간, 여기서부터 요 두께 사이인데, 두께 사이면 여기가 합쳐지니까 아래쪽은 날아가요. 이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사이에. 요 상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사이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합쳐졌으니까 그 사이는 여기가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이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 소리가 존재하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 소리가 존재한다. 어디? 얘와 얘 사이에. 제가 이제 저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형상, 있어야 되는 형상들을 지워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바로 이해가 가요. 저 사이는 자, 요렇게 모서리가 있고,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 그리고 위쪽은 바깥쪽이 잘려 나가고 이렇게 남고, 안쪽은 아래쪽이 잘려 나가서 이렇게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잘려져야겠죠. 요거는 지금 T 해가지고 이렇게 잘려야겠지.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딱 이 형태잖아. 이 형태가 정리가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가 딱 정리가 되면 딱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 라인. 자, 요면하고 요면이 만나는 이모소리. 그쵸? 라인. 여기서. 이렇게. 그쵸? 이모소리도 있어야지.
얘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그냥 요게 다 보이겠죠. 이렇게 다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려진 형체에 대한 정리는 다 정리가 완료됐다. 자, 그래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뭘 작업하면 될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여기 파져 있는 거, 하나는 여기 있는 타워.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 편한 거 먼저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 파진 부분 어차피 거의 다 그려졌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하자 그러면. 일단은 32만큼 파졌대. 그러면 이제 옵셋.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 경사 처리를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경사 처리를 먼저 합시다. 경사 처리를 먼저 해주면 77도라고 돼 있네요. 가닥선에서. 저걸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복사 C 해서, 자, 반시계 방향이니까 77 그냥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델리트. 지워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생기네요. 그럼 이제 이 모서리가, Y겠죠? 땅 해서 여기서 어떻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갈게요. 끝까지 이렇게 왔어요. 요 모서리가 있는데 이제 이 모서리가 끝까지 다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이 모서리를 쭉 오다가 여기서 잘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려요. 잘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모서리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리죠. 왜냐면 위가 이제 경사가 여기서 이렇게 경사처가 쭉 내려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상부에 이 모서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모서리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예요? 이제 이 경사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 왜냐면 요 경사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지점까지. 그쵸? 그 높이가 이 높이고 요 포인트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 포인트가 요 끝까지 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요.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요 경사 그리면서 쓸데없이 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파진다 그랬잖아요. 파지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건 솔직히 말하면 그릴 필요 없는 거야. 실제 제가 시험 때 그릴 때는 저걸 안 그릴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중간 형상을 그리면서 저게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상이 내가 아직 초보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더라도 그냥 그리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안 그려도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봅시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가 파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높이 20이란 말이에요. 옵셋 2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고, 여기를 뭐예요? 이 경사에 맞춰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트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사에 맞춰서 팠더니 앞쪽에 뭐예요? 이 각도와 같은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이걸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저 수문선을 딱 지우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따로 떨어지게 이렇게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같은 선으로 쭉 나와야 되네. 그러면 EX 무조건 연장해 주셔야 돼요. 연장해서 반드시 한 선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걸 해봐야겠죠. 일단은 깊이를 먼저 줄게요. 32. 깊이가 먼저 있는 게 좋으니까. 옵셋 32. 해서 이렇게 줄게요. 주고 뭐예요? 얘를 기점에서 이쪽이 다 잘려 나가는 거잖아요. 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등장하잖아요. 따다당 두두 등장.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 선, 여기 있는 이 선이 치수가 없는 선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보면은
그쵸? 이거에 대한 위치가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치수는 안 나와 있고, 그러면 결국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은 이제, 이거 그래서 어디서 찾을 건지 여기서 찾아봅시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세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볼 때, 하나, 그 다음에 둘이 요 밑에거든요. 둘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 둘이 여기라는 게 느껴지나요? 얘랑, 얘가 더 뒤에 있다는 게 잘 느껴져요? 이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두 개의 앞뒤 관계가 우리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잘못 그릴 수가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잘못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 세는 게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사님들 강사님이 이제 그걸 세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두 번째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XL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요. 다 올려요. 다 올리면 여기서는 순서가 명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 CAT 2급 문제 푸시는 분들 보면은 학원 강사님들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정리해가면서 수업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있는 포인트를 다 따요. 다 보내놔요. 다 보내놓고 그 순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순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는 거 세는 거죠. 개수를 세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요번 문제 그거 하다가 이제 틀리는 부분이다. 많이 틀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신 선생님 학생들 비중으로 한 60% 정도가 틀렸어요. 다 그 부분. 합격률이 60%인데 합격 불합격자 다 합쳐서 틀린 사람이 60%예요. 합격률하고 비슷하게. 재밌죠?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이 틀린 학생들은 뭐냐? 강사님 책임이에요. 강사님이 그렇게 선의 위치를 세게 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하지만 저 선을 여기는 어떤 선을 그리는데 내가 그 선의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다른 면도에서 찾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발을 잘못 담그고 계신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나오면서 저는 뭐예요? 항상 먼저 선이 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형상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가 파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파지는데 파지면 요 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뒤하고는 상관없으면 얘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쪽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파진 32 여기까지 깊이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32 구간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그쵸?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잖아요. 그쵸? 자, 원래대로 원복시킬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는 이미 요 위에 있죠. 얘예요, 얘. 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따와도 돼요. 이렇게 따오고 사이는 없으니까 지워주는 거죠. 따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상부니까 어차피 여기서 잘리거든요. 그러면서 얘도 잘려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뻗은 이 선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려서 날아간 거니까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쓸데없이 그릴 필요 없는 애다 라고 얘기했던 게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부터 저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는 안 그리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미 얘를 그렸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얘는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요 끝점을 잡고 갖다 붙이면 돼요. 그게 이제 선생님 쟤는 얘잖아요. 그쵸?
얘인데 왜 얘가 얘입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얘하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선은 이 선이죠. 얘는 뭐예요? 평행. 둘이 평행한다. 그쵸? 둘이 평행해요. 평행할 수밖에 없어. 예. 왜냐면 옵셋으로 돼 있잖아. 애당초 우리가 옵셋으로 그렸잖아. 22. 옵셋 2선 그리고 옵셋으로 그렸잖아. 그러면 지금 평행한 선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경사는 똑같죠. 이 각도 안 바뀌었죠. 70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 77도 선이 만나는 경사에 이루고 있는 각과 그 투영된 이 각과 얘하고 77도가 이루는 각은 제가 각도는 위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보다 자세가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면하고 만나는 무슨 이모소리. 이모소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파진 데까지만 있잖아. 여기까지만 있잖아. 그리고 이 선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지금 얘 있는 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F. 필렛으로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얘 선택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강사님들 요 점의 위치 찾으려고 뭐예요? 사각 돌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한심하다. 많이 한심하다. 사각 돌릴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에 이제 뭐예요? 여기도 그려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에 수직으로 이만큼 파진다. 자, 얘는 MA 수문선으로 되겠죠.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파졌다. 근데 파진 그 높이는 어디다?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수문선이 되고 트림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잘 그려졌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딱 그려지고 나면 얘를 올려요. 그리고 그대로 수평하게 갖고 와요. 그러고 나면 이 두 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그려진 거고, 만약에 저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따온 적이 없어요. 따와서 그린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 점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요걸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저 점에 저 높이 저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얘랑 관련된 선이 요거고 여기서 얘로 가보고 가서 만나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렸을 때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선들이 그려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찾지 않았죠. 저렇게 안 찾아요. 네. 저 사각형을 돌리는 건 나중에 저걸 정답을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기술이지, 저거를 형상을 그리고 그 포인트를 찾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쓰고 있는 얘기라고 하면 그건 뭘 하는 거냐면 투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껴 그리고 계신 거예요. 자, 베껴 그리고 계신 당신은 설계할 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설계 회사에서는 베껴 그리는 사람을 그 단 한 명도 원하지 않아요. 넌 필요 없어. 자, 베껴 그리는 기술은 배우실 필요 없어요. 형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는 사람만 필요해요. 이 바닥은. 그러니까 난 베껴 그릴 거야. 베껴 그리는 기술만 습득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손 떼세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세요, 당신들은. 제대로 투상을 익히세요. 하실 거면. 그리고 강사님들도 베껴 그리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학생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가르치고 계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냐? 자격증은 따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자격증 따고 회사 가서 망신당하고 쫓겨나오라고? 제가 실무할 때 그런 식으로 쫓아내보낸 애가
여러 명이에요. 안 쫓아낼 수 없어요. 걔네들은 안 돼요. 이미 그 잘못된 그 도면에 대한 잘못된 그 베껴 그리는 방식이 몸에 배가지고 베껴 그리는 방식이 아니면 못 그려. 도면을. 그럼 회사에서 뭐, 어떻게 써요, 걔를. 교정이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해도? 이 몸에 인이 배겨가지고 아주. 팀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케어가 안 되니까. 왜? 강사님들이 다 망쳐놔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수문선도 정리해야겠죠. 왜냐면 수문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잘려 나갔다며. 어디까지? 이 두께까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 뭐다? 예, 이거 이제 구멍 하나다. 자, 이제 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이제 얘가 그려져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저 원하고 관련된 애들이 죄다 감점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출제자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지 않을까. 자, 옵셋 25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얘는 뭐예요? 이 선하고 얘가 교차하는 교점이 이 원의 중심이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서클 여기서 이제 반지름 41이니까 41을 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일단 얘는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요. 그죠? 점에서 끊기로. 점에서 끊기로 하지 말까? 그냥 아싸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버리고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 하나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두고 얘는 MA로 하면 안 되지. 아직 중심선을 한 번도 안 썼지. 여기서 도면층 중심선으로 아이고 자꾸 왜 잘못 선택을 하지? 중심선으로 바꾼 게 아니라 외형선으로 한번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두 개를 중심선으로 바꿔줄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 한 5mm 돼야 되니까 LEN D 5 D가 아니지 LEN 토탈 5 T5 이렇게 그렇죠? 반대쪽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이 상태 정리됐고 요 각은 좀 이따 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선도 TR 트림 이렇게 잘라주고 라인 자 여기는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선을 분할을 할 때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브레이크 at 포인트 한 점에서 잘라줄 수 있는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 매번 브레이크 at 포인트 하다가 왜 지금 안 해요? 지금은 브레이크 at 포인트를 하는 것보다 트림으로 잘라내고 다시 그려주는 게 훨씬 빠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럴 땐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 한 가지 방식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강사님들도 이럴 땐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한 가지 방식만 알려줘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게 더 편할 때가 있고 저게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면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능과 명령이 달라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기능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간단해요. 많고 다양한 거를 내가 적절한 순간에 어떤 게 옳다라고 판단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학생들 단계에선 지금 기능 한 개만 배워도 헷갈려 뒤지겠는데 2개, 3개를 배우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럼 학생들의 머리에 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 혼란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짜증나고 혼란이 계속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강사한 선생님한테 그 짜증들을 다 부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왜 이땐 이거 쓰는 게 더 이렇게 쓰라고 해요? 왜 저 땐 저렇게 쓰라고 해요? 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막 짜증낸다고. 그러면 강사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는 일률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는데 그러면 애들이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지금 편하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 짜증을 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 짜증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학생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게 할 수 있어요. 학생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양한 걸 익히셔야 돼요. 뭐 명령 하나 알려주면 이거 자주 써요? 이거 왜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캐드 때려치세요. 그 명령을 자주 쓰는지 안 쓰는지 본인이 왜 궁금한데. 왜 궁금한지 제가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자주 쓰는 거 아니면 안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은 말은 그렇게 돌려서 했는데 강사한테 뭐라 그래? 야 이거 자주 쓰는 거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이런 거 아니야. 강사한테. 그딴 식으로 배울 거면 때려치세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진짜 다양한 명령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아셔야 되고 그거를 다양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날 때가 있고 저게 날 때가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보셔야 돼요. 그 경험이 누적이 돼서 본인만의 패턴이 생겨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드 교육 자꾸 뭐 이상한 유튜브 영상에서 뭐 몇 분 완성, 몇 시간 완성, 웃기지도 마. 너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미친놈이야. 절대 캐드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절대 빨리 못 배워요. 캐드 빨리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본인 개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한테 안 배워요. 독학으로도 다 돼요. 혼자서. 아마 그렇게 캐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제 영상 안 볼걸요? 네, 안 봐요. 안 보고도 혼자서 해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 제 영상 안 보고.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마 제 영상 그 사람 지나가다가 쓱 보면, 그런 능력 되는 사람이 쓱 보면, 아, 얘는 뭘 저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걸 배워야 돼? 그러고 있을걸요? 그렇게 능력 좋은 학생들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 결국은 이제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사가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얘하고 얘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얘하고 얘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에 있는 요건 뭐다? 타원이다라는 거예요. 뭐,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호루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죠? 호루. 근데 저거 호루 그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이거를 호루 그리실 거잖아요. 안 그리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저거 이의신청, 저거 호루 그린 거 감점했으면 그거 이의신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호루 그리면 2개가 감점이 됩니다. 위치 틀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 틀림 하나, 2개로 감점돼요. 근데 저 선을 아예 안 그리잖아요? 그럼 선 누락 하나로 감점돼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린 사람이 더, 아니죠. 아예 개념을 잘못 잡고 그린 거잖아요. 더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타원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누락된 사람은, 나 타원 그릴 줄 몰라요. 이거잖아요. 타원인 건 알겠는데 타원을 그릴 줄 몰라요. 근데 저걸 호루 그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게 타원인 걸 모르는 거야. 근본적으로 문제야. 더 심각한 사람이.
대부분 학생들이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러죠. 선생님, 제 눈에 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접근하지 말라니까? 정보를 분석 안 하고 그림으로, 본인이 그림으로 평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림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냐, 이 도면을 보고. 그럼 너는 애당초 도면을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단계는. 절대 그림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눈앞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림으로 평가하지 마.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도면을 그리는 거고, 제 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이제 저한테서는 환불을 하죠. 뭔 강사가 저래?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두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절대 도면을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된다. 어쨌든 이제 요 타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의 위치. 여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Y죠. 와서 땅 했는데 얘를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존재합니다. 이면과 이면이라. 이면과 이면이 아니라, 아직 안 그렇지.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존재합니다. 저걸 안 그려가지고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면과 이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단지 이면이 만났기 때문에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반대쪽에도 포인트 하나 있죠? 여기는 포인트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면과, 그쵸? 이 공면과 이면이 만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빨간색 면은 어디까지만 있냐면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서 딱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저 빨간색 면은. 그리고 저 주황색 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딱 요 선에서 끝나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은 때려 죽여도 안 만나요. 두 면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저 점은 교차점으로 볼 수 없고 포인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 두 면 사이에 모서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저 두 면 사이에 발생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점. 점은 발생을 하는데, 그 점은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수직선, 얘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포인트로서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얘를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건 좀 이따.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결국은 모서리가 있단 얘기예요. 얘하고 만나는,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뭐냐? MA 숨은 선입니다. 이제 한 10% 정도는 요거를 중심선으로 그냥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 학생들 중. 저거 중심선으로. 숨은 선으로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을 지나서 있으니까 4분은 그려지겠죠, 당연히. 이제 4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4분도 이제 숨은선으로 끝까지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돼요? 이제 중심이 가는 거죠. 중심이 와서 탁. 이건 길게 뽑을게요. 그냥 일단 길게 뽑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많이 틀리는 거, 얘를 요 포인트로 잘못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죠? 네,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자, 요렇게 이제 요 두 개가 1.15mm.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요걸 처음에 갖고 올 때 제대로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근데 그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세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깔아요. 학생들 보면은 여기 보면 2포인트도 하나 보내고 2포인트도 하나 보내고 2포인트도 하나 보내고 2포인트도 하나 보내고 보낼 수 있는 거 다 보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걸 다 갖고 와. 다 갖고 오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지근거리 아주 가까운 데 있는 포인트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려가지고 포인트를 예를 잡은 애들이 많아요. 요게 몇 프로 정도냐면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까지. 40% 정도 저 부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개수를 세는 건 개수를 세가지고 포인트의 위치를 따는 건 헷갈릴 소지가 되게 높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자꾸 뭐 왼쪽에서부터 몇 개,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실무 못 써먹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실무에서. 그리고 이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근거리가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릴 뻔했네. 필요한 것만 지워야지. X라인만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잘 따셔라. 이거 이제 지근거리니까 조심하게. 자, 그리고 이제 중심 보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4분 또 보내야겠죠. 4분. 여기서 4분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겠죠. 이것도 이제 길게 빼겠죠.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 그렇죠? 중심은 이제 어차피 그려질 거니까 자, 여기서 라인해서 여기서부터 4분이 여기죠. 4분 여기. 여기서 한번 끊겨요. 왜냐면 여기는 오픈돼 있어요. 이게 위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 모서리 선이 보이고 요 뒤쪽으로는 숨은 선으로 보여요. 이렇게 가려지니까 위쪽에. 지금은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위에서 보면 오픈 뻥 뚫려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서리 이 선은 외형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외형선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뒤는 숨선으로 보여요. 그게 뭐예요? 여기가 4분이에요. 4분.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트림 요 수평선은 잘려서 정리가 되면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쪽 4분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원에 이제 중심 있는데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모서리가 쭉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얘가 있는 끝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요 깊이까지. 그래서 얘가 여기다 한번 대고 쓱 빼서 딱 수직하게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A 여기는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타원 그릴 준비 끝났죠. 여기서 뭐예요? EL. 자, 중심 C. 저희가 타원의 중심, 타원의 한쪽 4분, 타원의 나머지 4분. 그러면 타원이 다 그랬죠. 그리고 트립. 자, 여기서 정리 들어가면 얘는 여기서 잘리고. 자, 얘는 이제 아예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요 선들도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보낸 거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치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원도 정리 끝났고, 이제 여기 구멍 뚫린 거, 깊이도 다 정리가 끝났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요 각을 주면 되겠죠? 44. 그쵸? 44는 그냥 간단하죠? 그냥 R5 해가지고, 이 선 선택하고, 엔터. 그쵸? 여기 원점 잡고, 복사 C 해준 다음에,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44.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트림 해서 잘라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 위, 아래 다 문제 발생해요. 자, 위도 해줘야 되니까 일단 요거 먼저 잡아줄게요. 자, 얘하고 이 곡면하고 요 모서리가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거예요. 이 면하고 이 면은 만납니다. 완전히 뻥 뚫린 거니까. 그래서 모서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갑니다. 가서 타원하고 만나서 끝나가지고 요 끝까지 오는 거죠. MA. 자, 여기서 숨선. 자, 라인.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사가 이제 요 경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쵸? 요 모서리가 있고 MA 얘는 수문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고 잘못 잡았다. 제가 끝점을 제대로 못 잡았네요. 다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이어서 잡아야지. MA. 시험 볼 때도 저렇게 실수한 거를 딱 인지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여기서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을 자를 거 아니에요. 요 타원도 자를 거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자르는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좋아하는 거 엔터 2번 그쵸? TR 엔터.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잘려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요. 근데 저는 지금 모서리 2가 연장암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쭈걱쭈걱 난다 그랬죠? 이때는 모서리 2가 대부분 연장 안암이 돼 있을 거예요. N. 쪼각쪼각 안 나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잘리게. 그쵸? 한 번에 딱 잘리게. 그쵸? 한 번에 딱 잘리게 하고 딱 잘라요. 그쵸? 네, 그렇게 해요.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잘라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잘 느껴지시나요? 문제점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남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요거 남아요. 저 두 개가 남아요. 엔터 2번 하시면 엔터 2번 하시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이제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정말 재밌는 거는 요게 두 개가 남은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엔터 2번 해가지고 둘 다 인지를 못했어. 근데 어떤 학생은 여기엔 이게 없어. 근데 여긴 이게 있어. 어떤 학생은 반대로 여긴 이게 없어. 근데 여긴 이게 있어. 뭐지? 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한쪽이 이렇게 되면 이쪽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왜 생각을 못하지? 한쪽이 없다는 얘기는 이쪽은 인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저기를 처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쪽만 남을 수가 있어? 자, 이 부분 남겨놓으신 분들이 60% 가까이 돼요. 그 선생님들, 학생들 기준으로. 왜냐면 그 선생님은 대표적인 본인도 대놓고 엔터 2번 신봉자예요. 왜? 엔터 2번으로 가르치면 강사가 너무 편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학생이 뭐 이런 거를 남기든 말든 내 알 바냐? 내 알 바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엔터 2번 쳐가지고 전체 경계를 절단 모서리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저런 위험성이 있어요. 저런 위험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아까 자를 때 몇 번 나눠서 잘랐어요. 효율성도 떨어져요.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강사가 볼 때는 내 알 바요? 본인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저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뭐지 작업을 비효율적으로 하든 개떡같이 하든 뭘 남기든 잔선을 남기든 그건 내 알 바냐? 결과만 대충 비슷하게 나오면 되지. 그런 태도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트림 쓸 때 엔터 2번 학습 단계에서 엔터 2번은 절대 쓰지 마세요.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자, 컨트롤 Z로 취소할게요. 이게 TR 자 경계를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르면 자, 모서리 2를 연장압으로 놓을게요. 이 연장압으로 돼 있어도 어떻게 잘리냐면 단위로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남아요. 만약에 절단 모서리가 TR
선택, 엔터. 절대모를 선택하고, 자, 모서리 2가 연장 안함으로 놨으면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남을 일이 없어요. 원래 트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지정해서 자르는 거지, 있는 대로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듬는 게 아니라고. 그딴 식으로 도면을 그릴 거면 그리질 마. 학원 강사들. 엔터 2번을 어떻게 강사 입에 올리니? 트림에서 엔터 2번 치라는 강사 새끼들은 쓰레기야. 그렇습니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진짜 강사가 엔터 2번 얘기하는 건 쓰레기라고 봅니다. 선생님 아시는 분, 자료주시는 분들도 자료주시는 분도 엔터 2번, 그분한테는 이미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신경 안 써요. 제가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신경 하나도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에 대한테는 그거예요. 넌 떠들어라. 난 너한테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겠다. 그분하고 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엔터 두고 그분이 엔터 2번 쓰라고 막 욕을 하든 말든 그분은 신경도 안 써요. 네가 뭔데? 그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리고까지 다 그랬어요. 원형 뚫린 걸로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거 이제 중심선 정리만 남았거든요. 중심선 정리만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 자,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남긴 거, 그쵸? 요 조그맣게 남는 거, 그거 이제 한 60%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또 60% 틀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니에요. 원의 4분이죠. 위쪽 4분이에요. 위쪽 4분인데 얘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것 또한 60%가 틀렸어요. 어떻게 그리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원의 4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원래 원의 4분은 어떻게 돼요? 아까 있던 거 있는 채로 그릴게요. 요거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그리셨다. 여기야. 원래 이게 답인데. 이렇게 그렸다. 어디를 땄다? 여기를 땄다. 그럼 저길 땄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저길 땄냐면, 밑에서부터 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부터 세면은, 자, 하나, 둘,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섯인 거예요. 이거라고. 그 숫자를 세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나 그런 영상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형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데는 외형선과 수문선이 교차하는 데는 포인트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얘는 그거에 해당해요? 자, 외형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포인트는 포인트가 아니지만 뭐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외형선과 외형선이 만나는 포인트는 포인트야. 야, 얘는 어쩌라고? 얘는 어쩌라는 건데, 야, 포인트가 아닌데? 외형선과 외형선이 만났는데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면 그 형이 그러죠. 아니, 외형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데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 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는 안 봐?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 문제가 뭐냐면 일반화예요. 일반화. 무조건 이때는 이거야. 도면 그리는 상황에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래요. 근데 강사님들이 왜 일반화를 시키냐? 학생들한테 야, 요땐 이럴 수도 있고 저땐 저럴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래요. 그거 어쩌라고요? 네가 판단해야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이거거든요. 근데 강사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강사들은 그 얘기를 못해. 왜? 그럼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강사가 저 짜증나게 해요. 난 답을 몰라가지고 미치겠는데 강사가 저한테 답을 안 알려주고 염장을 질러요. 저는 실제 들은 얘기예요, 학생한테. 학생이 제 수업 듣고 환불하고 나가면서 데스크에다 한 얘기예요. 강사가 답은 안 알려주고 염장을 지른다. 제가 왜 답을 안 알려줬을까요? 네 머리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제가 걔 염장 질러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답답하고 짜증난 걸 견뎌서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지. 그 노력을 본인이 하나도 안 하면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그 능력이 키워져요? 캐드를 배우면서 난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발휘해야 돼요. 나는 이쪽에서 그 누가 나를 가르쳐줄 필요 없는 천재다. 그냥 내가 보면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소프트웨어 그냥 대충 만져보고 그 다음에 대충 해보면은 바로 파악되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원 절대 안 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혼자 알아서 다 해요. 안 알려도 다 해. 강사보다 더 잘해. 그런 학생들.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제 영상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희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 넘사벽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나 편하게 가겠어. 교육받는 사람 중에 나 편하게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교육을 때려치세요. 받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편하게 가실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 아파야 돼요. 짜증 나셔야 돼요. 나 이거 풀고 싶은데 답이 안 보이네? 이 상황을 무수하게 겪어야 돼요. 그 짜증나는 순간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나의 경험치가 되고 그게 나의 응용력이 돼요. 나의 판단력이 되고. 근데 그걸 하나도 안 거쳐요. 그럼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밖에 안 돼요. 강사들이 그걸 피하게 하려고 뭘 해주는 거예요? 1번 와요. 내가 얘기한 것만 외워. 그러면 고생을 덜 하거든요. 내가 판단을 안 하니까.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외워질 수가 없죠. 왜? 도면이라는 상황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똑같아 보이는데 이땐 이렇고 저땐 저래요. 그래서 정확한 원론에 입각해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도면을 그리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잘못 그린 분들 이걸 이제 따가지고 위로 보내요. 위로 보내서 얘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센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돼요. 그럼 뭐예요? 두 개 틀려요. 왜? 옆에서부터 셌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해요. 왜? 누구 때문에? 날 그렇게 가르친 강사 때문에. 강사가 옆에서부터 세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개수를 세는 거, 형상을 얘기하지 않고 개수를 세는 거는 여러분들 학생 망치겠다는 얘기예요. 학생한테 돈 받아놓고 학생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세지 마요. 제발 포인트를 찾지 마요. 그런 기술이 설계 기술에, 도면 제도 기술에 왜 필요한데요?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 위치 찾는 거랑 선 개수 세는 거 그건 왜 가르치고 있는데? 형상을 얘기를 해요. 형상을 학생한테. 형상을 이해시키라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많이 틀렸다. 요거 틀린 거, 요거는 좀 비율 적어요. 요거는 한 20%? 여기 틀린 건. 근데 이쪽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 60% 정도 틀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랬으니까 이제 중심선 정리하고 끝내죠. 영상 너무 길게 찍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5mm, 그쵸? 여기서 아래쪽으로 5mm.
요거랑 요거 중심선. 중심선. 자, 그리고 외형선과, 수문선과, 중심선. 그러니까 형상선이지. 형상선과 비형상선이 일직선일 때는 LEN, DE, 마이너스 2mm 비형상선을 살짝 짧게 해서 띄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럽니다. 예. 형상선. 예.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면 감점입니다. 아니에요. 형상선, 비형상선. 그쵸? 형상선은 지금 우리가 CAT 이거 사용하는 건 외형선과 수문선 두 개가 형상선이에요. 비형상선은 중심선과 가상선이 비형상선이에요. 그쵸? DE 마이너스 2mm. 아이고. 마이너스 2mm. 해서 여기 이제 짧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선 정리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라인. 여기서 4분까지 찍고, MA. 이렇게 하고, LEN, DE, 5mm. 늘리고,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도 일직선이죠? 땅. 여기도 이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라인, 5mm, 예. MA, 수문선. 이거, 감점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해놓고, LEN, DE, 마이너스 2mm. LEN, DE, 마이너스 2mm. 땅. 이래놓고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면, 아니, 형상선과 만나면 줄이래매요. 누가 형상선과 만나면 줄이라 그랬어요. 형상선과 일직선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줄이는 거지. 꺾여 있으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뭐가 일률적이지 않은데 일직선이라며. 일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다. J. 이거는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여기도 있죠. 요게 이제 원래 중심선이 겹쳐 있는 거지. 겹쳐 있는 건데 이제 수문선이 우선이니까 형상선 먼저 표현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5mm. 여기서 반대쪽으로 5mm. 그리고 MA 중심선 LEN DE 마이너스 2mm. 땅.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자, 이제, 뭐, 혹시라도 제가 뭐, 빠뜨리고, 뭐, 안 그린 거 있나? 한번 보죠. 없는 것 같고. 그쵸? 여기도 없는 것 같고. 다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제, 이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좀 많이 틀린 포인트들이 많아요. 아까 여기 이제 불필요하게 치 남는 거, 여기 불필요하게 두 개. 그 다음에 요 포인트 때문에 틀리는 거, 이쪽 두 개. 그거 말고도 이제 치수기 쪽에서 또 한 번 나와요. 많이 틀린 그런 것들. 그리고 요 타원 쪽에서 이제 요 센터 위치 틀리는 거. 센터 위치를 이제 예로 잡아가지고 틀리는 거. 그러니까 선을 깔아놓고 하는 거 자체도 문제고. 어쨌든 선을 깔아놓던 뭐라든 결론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그림을 베껴 그리다 보니까 선의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오른쪽에서부터 몇 번째, 아래서부터 몇 번째 선을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세는 행위 자체가 지금 이 문제를 CAT 이거 시험 문제를 푸는데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때려치시는 게 좋아요. 선 개수 세고 계시는 분들. 뭐 전 저렇게 재수없게 그냥 맨날 학생들한테 그만두래, 때려치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방식을 고수할 거라면 나는 선을 계속 세서 할 거야.
난 선개수 세고 있는데 난 시험 보러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때려치시는 게 맞아요. 난 형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전환하기 싫다. 난 그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 학원에 그 학생분이 저한테 수업 듣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 형상에 대한 느낌이 오셔야 돼요. 계속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몇 번 연습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이거에 진짜 안 느껴지면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안 느껴지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학생한테. 그 학생은 바로 환불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아요. 저는 뭐 데스크에서는 난리가 났죠. 선생님 또 환물자가 한 명 늘었어요.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뭐 이거 안 된다 그랬다며요. 안 되는 게 맞아. 저는 그렇게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노력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나는 순서를 세서 할 거예요. 난 그냥 두면 베껴 그리기 할게요. 선생님 저 신경 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때려치는 게 맞아요. 아예 도면 세계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 제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